아, 전대미문의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 강의가 계속 미루어짐에 따라서 전산에게도 온라인 강의를 어쨌든 얼마간 하면서 사태 추이를 보면서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면 실기 강의를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지금은 여러분을 학교에 오게 하면서 대면 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론 부분부터 먼저 강의를 조금씩 하면서 그 사태 추이와 그리고 학교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실질적인 이제 그 대면 강의 교실에서의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산회계 1급은 이론 부분이 있는데, 이론은 그 재무회계 부분과 원가회계 부분 그리고 부가가치세 약관, 이렇게 세 개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우선 원가회계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대면 강의를 할 수 없게 되면 재무회계 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최후에 그 실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아마 실기는 또 사실 혼자서 조금씩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교수님이 필수적으로 좀 설명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대면 강의를 하는 날이 오겠죠. 자, 우선 이 문제는 교수님 교재 전산기업회계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런데 요게 조금 시중에서는 요 책만은 좀 사기가 어렵고 출판사를 통해서 사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또 값도 비싸고, 그리고 교수님이 업데이트 작업을 별로 하지 않아서 또 그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그 구입하라고 좀 그러기도, 그래서 교수님이 이 문제를 이 강의 자료란에다가 이 그 교수님 책이니까 파일이 있거든요. 파일을 올려줄 테니까 그 올려준 파일을 필요한 부분을 프린트아웃해서 그 앞에 놓고 그렇게 하고 봐도 좋겠고, 그리고 요 문제 풀이를 할 때는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문제 풀이가 이루어지면 원가회계 강의 온라인 강의로 이렇게 교수님이 녹화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반드시 요 문제 풀이를 하고 난 다음에 봐도 좋고, 아니면 이 문제풀이 하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원가액의 강의 부분을 섹션 2, 3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먼저 듣고 와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어느 정도 원가액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먼저 풀고, 또 사후적으로 가서 원가액의 강의 그 내용을 요약해 놓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듣고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교재에 있는 원가회계 편의 기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업로드한 부분을 보면 원가회계 편이 이렇게 아마 첫 페이지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제2편 원가회계. 그래서 원가의 기초 개념부터 원가의 흐름, 요소별 원가 계산, 부분별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이런 순서로 되어져 있고요. 제1장으로 원가회계의 기초 개념, 이래서 여기는 아주 상당히 그 요약되어진 내용들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살짝 보는 것도 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자,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섹션 2, 3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 자료를 업로드 해 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보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 요 문제풀이를 따라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은 곧바로 이 문제풀이를 먼저 하고 나중에 가서 또 정리하고 와서 한 번 더 보면 나머지 문제들도 풀 수 있을 겁니다. 왜 나머지 문제냐면 여기에 있는 문제가 많아서 교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가 없어요. 늘 수업에서 그렇게 해왔듯이. 그래서 필요한 문제들을 이렇게 홀수 번호 위주로 간다든가, 이렇게 혹여는 짝수 번호 중에서도 꼭 뭐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이러면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다음 중 원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 제품 제조에 소비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회계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역의 생산. 용역 생산한 원가, 소비된 원가도 계산하는 게 회계입니다. 자, 세 번째,
원가 회계란 제조기업에만 행하는 특수한 회계다? 물론 제조기업에서 제품 제조 원가 계산을 하는 게 주된 원가 계산의 한 부분이에요. 원가 회계 가운데 원가 회계가 크게 원가 계산 부문과 원가 분석 부문으로 나뉜다면 그 원가 계산이라고 할 때는 이제 제조기업이나 서비스업에서의 그 소비된 원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지만 원가 회계의 원가 분석 부분은 뭐 상기업, 뭐 금융업 모든 어떤 그 기업에서 다 이루어지는 분야입니다. 뭐 예산을 세운다든가 원가 통제를 한다든가 혹은 특수한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모두 다 원가 회계의 분야이기 때문에 제조기업만 행한다. 이건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로 제품 원가 계산은 보통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제조기업에서만 하는 특수한 회계다. 이게 답이 아니겠습니다. 답이겠습니다. 답인 거지. 옳지 않은 그 설명.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여기 회계 1급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회계 1급 시험 보라고. 자, 3번. 다음 중 원가 회계의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자, 원가 회계의 목적 1. 매출 원가 계산 2. 제품 원가의 통제 3. 매출 회계 계산 4. 재고 자산의 평가. 자, 원가 회계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 매출액을 계산하는 것. 매출액을 계산하는 부분은 꼭 원가 회계뿐만이 아니라 재무회계에서 뭐 상품이든 제품이든 판매를 하게 되면 대변의 매출 이렇게 해서 매출액을 계산하는 회계가 되겠죠. 그래서 제품 제조 원가 계산을 통해서 재고자산 평가를 하고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게 원가 계산의 주된 목적이고 제품 원가를 통제한다든가 예산을 세운다든가 혹은 특수한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이 부분은 원가 회계 가운데 원가 분석 부분에 해당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어디에 있다고? 요거를 이제 문제풀이를 다 하고 가든 아니면 지금 중단하고 가든 간에 요 다음 섹션 올려놓는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가서 공부하고 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제품 제조 원가의 3요소 그러면 제품 제조 원가의 3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입니다. 2번은 제품 제조 원가의 3요소에 해당이 안 되고요. 외주 가공비는 제조 원가 가운데 제조 경비에 해당되는 애입니다. 제조 경비 여기 3번에 그래서 원가 제품 제조 원가의 3요소 그러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자, 그다음 7번. 다음 중 제조 간접비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 제조 간접비. 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면 반드시 계속 얘기하지만 요 밑에 있는 다음 섹션에 가서 먼저 듣고 오던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면 이 문제 풀이 가서 보고 나중에 가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수업도 들어서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셔야 돼요. 자, 1.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원가를 제조원가라고 한다. 요거 맞는 설명이겠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직접 원가를 제외한 모든 제조 원가가 포함된다. 이게 가장 적합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직접비를 제외한 모든 제조 원가가 제조 간접비인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간접 노무비는 포함되지만 간접 재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누가 그래? 모든 간접 원가는 제조 간접비. 그리고 모든 제조 원가, 제조 원가 가운데 직접비를 제외한 것. 그다음에 간접 재료비는 포함되지만 간접 노무비는 이거하고 둘이 서로 이렇게 엇갈려 있네. 그지? 자, 따라서 정확한 설명은 직접비를 제외한 모든 제조 원가가 제조 간접비가 되는 겁니다. 다음 9번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9번. 다음 중 직접 원가에 포함될 수 없는 원가는 주요 재료의 매입 부대 비용. 재료를 사들여 올 때 매입 부대 비용은 직접 재료비에 재료 원가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일 겁니다. 주요 재료는 직접 재료비일 가능성이 있지. 그 다음에 직접 생산 인원의 시간급. 어떤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데 생산 인원의 그 시간급은 직접 임금, 직접 노무비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직접 원가이고. 외주 가공비, 요게 좀 어려울 텐데 직접 경비에 해당됩니다. 얘는. 그래서 외주 가공비는 뭐냐면 특정의 제품의 뭐 부품이나 부분품 등을 외부로부터 주문을 해서 가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제품과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제조 경비이기 때문에 얘와 특허권 사용료 요 둘이 직접 그 제조 경비에 속하는 거의 유의한 두 개로 외우면 되는 직접 경비입니다. 공장장의 급여 반면에 자, 공장장의 급여는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제품에 다 관여되어지는 제조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특정 제품에만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이 나누어 가야 되는 간접 노무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원가가 되겠다. 그래서 직접 원가에 포함될 수 없는 원가는 4번의 공장장의 급여, 간접 원가가 되겠습니다. 간접 원가. 자, 그 다음 10번은 뭐 여기 괄호 넣기 하라고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에 괄호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모모란 원가 집합에 집계된 공통원가 또는 간접원가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원가 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자, 간접원가, 제조간접비를 각각의 제품에다가 이렇게 배부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3번의 원가 배분이라고 합니다. 원가 배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11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제조간접비는 얼마냐라는 거니까. 제조간접비는 간접원가들을 말하니까 직접자가 들어간 애들은 다 빼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직접재료비는 직접원가, 직접노무비도 직접원가겠네. 기계감가상각비, 요거 간접원가겠다. 그죠? 자, 공장 임차료, 요 부분도 간접원가겠네. 제조간접비. 사무실 임차료, 요건 뭘까요? 사무실이니까 요것은 공장 사무실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일반 사무실로 보여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겠다. 그다음에 판매 수수료, 요것도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해서 제조원가에 아예 포함이 안 되겠어요. 그다음에 공장 전력비, 제조 경비로서 제조 간접비가 되겠네요. 그래서 15,000원, 30만원, 그리고 12만원의 합계 금액인 43만 5천원이 제조 간접 비가 되겠습니다. 1번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다음 중 제조원가에 산입되는 항목으로만 나타낸 것. 공장 수도광열비. 공장에서 투입되어진 제품 제조 원가와 관련되어져 있는 원가만 제조원가인 겁니다. 공장 수도광열비. 이거 제조원가네. 그죠? 광고비. 이거 뭘까요?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여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겠다. 작업감독자. 이거는 당연히 제조원가일 텐데.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겠네. 그 다음에 2번.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 공장장 급료. 그 다음에 기계 수선비. 이거는 전부 다 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공장과 관련되니까 이게 바로 2번이 제조원가에 산입되는 항목들로만 구성되어져 있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은 작업감독자 급료. 여기 영업부 사원의 급여가 뭐가 되겠어?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겠네. 그지? 그 다음에 4번 가볼까요? 공원 피복비. 그 다음에 기계수선비. 이런 것들은 제조원가일 텐데 기획이사래. 기획이사의 급여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다음 중 제조원가에 포함될 금액. 그랬습니다. 제조원가. 자, 제품 제조와 관련한 애만 구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재료비, 간접재료비든 직접재료비든 간접재료비 제조원가이고요. 공장 보험료 제조원가입니다. 영업사원급료 어떨까요? 이제 먼저 들어오죠.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제조 외주 가공비. 요거 아까 직접 경비에 해당되는 제조 간접비가 되겠습니다. 제조 경비, 그다음에 제조 원가지 오르니까 본사 건물인 보험료, 본사 건물이니까 제조 원가가 아니겠네. 공장장 급료, 요거는 제조 원가겠네. 그래서 간접 재료비, 공장 보험료, 외주 가공비, 그다음에 공장장 급여를 더한 금액 15번에 14만 3천. 요게 정답이 되겠다. 그죠? 자, 그다음에 17번. 다음 중 비용이 특정 작업에 대한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른 것. 추적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정 작업의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른 하나. 간접 노무비, 직접 노무비 이런 애들은 추적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에 따라서 나누내죠. 그래서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얘들은 전부 다 감가상각비나 간접 노무비나 전력비나는 뭐야? 이거는 간접이네, 그치? 그런데 여기 직접 재료비는 직접 어떤 특정 제품과 관련을 시킬 수가 있는 애예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가 직접비이고 나머지 세 개는 간접비라는 뜻입니다.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이 부분을 반드시 이 다음에 있는 섹션에서 어떻게 하고라고 공부를 해서 이 부분이 확실히 이해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자, 전산회계 1급은 이 정도의 수준을 공부하면 원가회계는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9번. 직접 노무비는 어디에 속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직접 노무비와 직접 재료비는 기본 원가에 속합니다. 그리고 직접 노무비는 나머지 제조 간접비들과 합해서 가공비에도 속합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뒤에도 볼 것도 없이 기본 원가이면서 가공비인 겁니다. 얘는 직접 노무비는. 그리고 제품 원가이죠. 당연히. 그리고 제품 원가는 기간 원가. 기간 비용이 될 수가 없겠지. 자, 그 다음에 기초 원가에 대한 설명이고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인 겁니다.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뭘까요? 제조 경비에 해당되고 제조 경비 중에서도 다시 가서 공부하고 오면 월할 경비라는 애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뒤에 교수님이 붙여놓는 섹션을 공부하고 오면 그럼 이 재산세는 제조 간접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원가에 속하느냐 하면 가공 원가인 겁니다. 자, 가공 원가이면서 기간 원가는 아닌 거지. 공장 건물이니까 제품 제조 원가이니까 기간 원가가 아닌 것이야. 제품 원가냐 기간 원가냐 나눌 때는 제품 원가는 제품 제조와 관련된 것, 기간 원가는 판매비와 관리비나 이런 것들처럼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비용들 이런 것들이 기간 원가라고 합니다. 역시 섹션 공부하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모자라는 사람. 이 정도 문제는